썩어 빠졌던 게리 겐슬러 시절의 SEC에서 황골 탈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혼란스러운 매크로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핵심적인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 해주면서 88K 위에 안착한 가운데 트럼프가 지불 시스템 현대화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결국에 지불 시스템 현대화는 뭐겠습니까? 기존의 아날로그식 지불 시스템에서 디지털 지불로 가는 거. 여기에는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방정부의 전자지불 사용 명령은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자 종이 수표 발행 중단, 디지털로 간다.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의 일환이 어디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한다라고 지금 보장을 이런 식으로 본인들 미디움 커뮤니티에까지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는 지금 완전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아빠진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이동되는, 그 디지털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적으로 활용하려는 그의 속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커스토디아 뱅크와 반티지 뱅크가 미국 최초로 요구불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 여기저기서 지금 전통 금융기관들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판왕인 피델리티까지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이다. 현재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왔고, 디지털 자산 부서에서 관리 중인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와도 지금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금융시장의 전통 거인들, 월가의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전세계 3대 운용사, 그 중에 두 곳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블랙록은 서클의 핵심 백커이자 투자자입니다. 블랙록도 간접적으로 USDC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뛰어들고, 피델리티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이대로 코인 시장이 시즌이 종료가 될지, 더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본인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는데, FDIC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감독의 구성 요소로 평판 리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뱅킹, 기존의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디뱅킹 법안을 정식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는 본인 트위터에 암호화폐의 큰 승리다 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이 문제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팀 스콧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런 식으로 AI 크립토 차르까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규제안과 법안이 승인됨을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점점 완화되는 크립토 개별 시장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서 미국 주 중에 절반 이상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지금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특정 주에서는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 속도 더욱더 올해 가속화될 것이며, 그리고 SEC는 4차례의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열겠다 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RWA와 디파이도 논의할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탁회의는 본격적으로 이제 4월 11일 암호화폐 거래 규제 맞춤화, 그리고 4월 25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5월 12일 토큰화, 그리고 6월 6일 디파이까지 2분기에 굉장히 많은 SEC 원탁 회의가 개최되고, 결국에 이 회의를 열려는 거, 크립토의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썩어 빠졌던 게리 겐슬러 시절의 SEC에서 황골 탈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밝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3월 27일에는 새로운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SEC 차기 의장인 폴 애킨스가 3억 2,7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최대 600만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재산 공개를 했다. 그리고 애킨스는 현재 지금 블랙록과 함께 토큰화 펀드를 절찬 세일즈 중인 시큐리타이즈의 이사직까지 맡았고, 50만 달러의 비트코인 콜옵션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의 신화적인 기업의 지분 또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SEC 차기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겠습니까? 시장을 풀어주고 더욱더 친화적으로 가면서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정해져 있는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미국 교차 항소 취하까지 합의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기존에는 SEC가 리플에 걸었던 항소를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리플까지 SEC에 걸었던 교차 항소까지 합의가 됐다. 이로써 리플과 SEC의 기나긴 소송은 이대로 종결됐고, 이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들 또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SEC는 기존에 소송 중이었던
플레이어였던 이뮤터블과의 조사도 종결하면서 제재 조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크립토 플레이어들과의 불화와 소송을 전부 다 지금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겠습니까? 현재 지금 에이마, 세계 최대 규모의 대체 투자 운용사 협회가 SEC에 더 많은 암호화폐 ETF 승인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특히나 솔라나, XRP를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 ETF를 신청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CBOE와 피델리티가 솔라나 현물 ETF를 지금 공식 신청하면서 3대 운용사 중에는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를 지금 피델리티가 신청했다. 월가의 알트코인 상장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록도 멈추지 않고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비드를 확장시키고 있고, 이번에는 또 솔라나 네트워크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RWA 시장 공략을 지금 월가의 거인들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미국 기술 대기업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올해 말부터 토크나 테스트를 하고 2026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최대의 선물 옵션 파생상품 거래소와 최대의 플랫폼 기업이 지금 토크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실물자산 토크나의 시대오나 미국의 토크나 국채 시장이 무려 7조 3,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특히나 블랙록의 비들 상품이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적극적으로 지금 토크나 시장에 뛰어들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이 시장을 죽여버리고 시즌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그들한테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경기 침체, 관세로 인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그들이 이 인프라를 모두 독점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제 토크나 시장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 그 선두주자에는 블랙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텐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다. 기존의 낡아빠진 금융 시스템에서 새로운 금융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중심에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언해줬고, 게임스탑 사태로 유명한 게임스탑이 이번에 회사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스탑은 무려 47억 5천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게임스탑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게임스탑의 시간의 거래에서 게임스탑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한다라는 얘기만 해도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걸 본 다른 기업들조차 이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겠다, 이러한 내러티브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첨단 에너지 기업인 컬 테크놀로지까지 500만 달러에 56비트를 추가 매수하면서 기존의 비트코인 한 번 샀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싸질 때마다 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의 CEO는 내년까지 무려 2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거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고,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도 순자산의 100%를 비트코인을 투자해라라고 권하고 있다. 현재 지금 메타플래닛은 3000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2만 1000개 확보하겠다는 거,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 매집하겠다라는 의미와 같다.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기업들,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월가의 최상위 핵심 플레이어들, 기관들조차 암호화폐 시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시면, 이대로 사이클이 종료되고 시즌이 종료돼서 비트코인이 폭락할지 아니면 지금이 숨고르기 구간일지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하회했고, 이전 수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미국의 지금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아진다라는 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고,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과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1%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안정되는 것은 좋지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침체가 오면 어떡하나,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은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의 쌀 우리 가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격은 역사적 신고점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미국의 지금 산업과 전 세계의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효하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되는 거, 경기 침체 우려와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만 보면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경기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속적으로 유출이 나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벌써 7일 연속 유입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슬슬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귀환하고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1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정에 따라서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면서 다시금 고래 지갑이 상승하는, 고래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 라지 인베스터들의 홀딩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패닉셀로 물량 다 던질 때 개인들 물량을 받아서 라지 홀더들은 오히려 물량을 더욱더 축적하고 있는 그러한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선물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시금 시장의 수요와 관심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채굴자들의 보유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굴자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홀딩하는 것이 더욱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장이고, 채굴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리던 흔들리던 말던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채굴자들은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차트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금 리테스트까지 마치면서 87.9K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리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금 한 파 더 올려서 상단에 있는 1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을 시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으로 89K를 돌파해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5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는 이 구간을 확실하게 안착하면서 앞자리를 90K까지 바꿔준다라고 하면 이번 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입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은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매 흐름도 보면 지금 상단 89K에 굉장히 강력한 숏 물량이 구축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86K의 롱 물량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차라리 가격을 올려서 이 숏 물량을 잡아먹고 숏 스퀴즈로 가격을 올리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약간의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매크로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86K의 롱을 정리하고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방보다는 단기적으로는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번 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하방 하락세기를 그리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줄 때는 언제나 이 하락세기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오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과거 조정에서 상승으로 변곡이 나왔던 하락세기 상단 돌파로 강력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턴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크 보고서에 따르면 4가지 사이클에 가장 신뢰도 있는 온체인 지표가 강세장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 중에 어느 것도 비트코인이 과열 또는 사이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지금 비트코인을 하락시켰던 작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와 비슷하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시즌 종료 외치고 이번 사이클 끝났다, 팔고 떠나라, 탈출은 지능순이다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108K라는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NUPL부터 그리고 IFP 그리고 비트코인 불베어 마켓 사이클 인디케이터 모두 과거의 패턴처럼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우리가 사이클 더욱 조금 더 정진해 나가야 되고, 물론 우리가 전체 레이스의 60% 70%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뛰어내리고 내려버린다는 거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세뇌 정거장 먼저 내리는 꼴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종착점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규제 환경과 본질이 구축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서 지금의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비관이 난무하는 시기를 잘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